농촌주택의 개념적 구분 및 이점.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 채널 부대장 TV입니다. 금일은 많은 분들께서 실상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각종 농촌주택의 법적인 개념과 그에 따른 가치 등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은 크게 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귀농주택, 그리고 주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한 농가주택이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하며 건축하여 소유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관점에서 농업인주택과 농림어업인주택이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농촌주택의 개념은 아니지만 농어촌 민박과 농막 그리고 전원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농어촌주택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한 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에 위치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요건은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주택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농업인도 취득이 가능하며 한 세대가 취득한 농업인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 세대가 수도권 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합산금액 6억 이하의 2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수용 및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 고양주택은 농어촌주택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고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과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에 소재할 경우 고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양주택 역시 한 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고양주택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양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고양주택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농업인도 취득이 가능하며 한 세대가 취득한 고양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불가합니다. 한편 한 세대가 수도권 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합산가액 6억 원 이하 2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고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양주택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한데 이때 한 세대가 고양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고양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위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 수용 및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고양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으로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실거래가가 9억 이하이어야 하고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것도 귀농주택에 포함됩니다.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여야 하는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는 예외로 합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억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농가주택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농업인 또는 어업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또는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건축하는 것이어야 하고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세대의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인주택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으며 농지 전용 신고로 건축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어업인주택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한편 이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 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림어업인 주택은 임업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한데 이때 증축하는 경우는 종전주택시설 연면적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시설 연면적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농림어업인주택은 산지전용 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100% 감면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쓰임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즉, 농막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막은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폭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2m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 도 없습니다. 또한 농막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각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경우 시, 군, 구청장 등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존치기간이 3년에 해당하여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지목이 돼 이어야 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만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형 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부 고시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면 농경지나 녹지 등 주로 도시군교의 전원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건축하는 주택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전원주택 자체로는 법적 혜택은 없으나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주택, 농업인주택, 농림어업인주택, 농가주택, 고양주택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혜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주택의 법적인 구분과 그에 따른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 농촌주택에 대한 지식이 배양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좀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지식을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